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 뒤 장모가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날은 우연이었습니다. 아내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여자 이름이 떠 있었어요. 익숙한 이름이라 그냥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남자 목소리가 들렸고 제가 여보세요? 라고 하자 곧바로 전화는 끊겼습니다. 아내가 나오자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왜 남자가 받자마자 끊냐고 묻자 회사 동료라며 잘못 걸린 거라고 했습니다. 남자 있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아내는 아니라고 사람을 의심하냐고 오히려 성질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 사이에도 남의 전화를 만지는 건 예의가 아니라며 저를 몰아붙이더군요. 솔직히 아내가 달라진 건 몇 달 전부터였습니다. 그날 밤 크게 싸웠고 이혼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마침 그때 장모님께 전화가 왔어요. 언성이 높아진 걸 들으신 모양이었습니다. 다음 날 장모님이 걱정돼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며칠 계시면서 집안을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불편했어요. 하지만 멀리서 오신 분이라 나가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장모님과 저는 10살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내를 일찍 낳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더 애매하고 불편했어요. 아내는 아침 일찍 출근했고 저는 가게 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나가고 나면 집에는 저와 장모님 둘만 남는 일이 많아졌죠. 어느 날이었어요. 장모님이 허리를 숙여 거실 바닥에 떨어진 털을 하나씩 줍고 계셨습니다. 이서방, 털이 많이 빠지나 보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망했어요. 바지 안으로 손이 자주 가는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장모님이 털을 줍느라 허리를 숙일 때마다 깊게 파인 목덜미가 훤히 보였습니다. 아내는 마른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볼륨이 있는 체형이었어요. 그 차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제 속옷까지 차곡차곡 개어서 정리하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아내는 여전히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왔고 집에 저와 장모님 둘만 있는 시간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은 아내가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왔어요. 아내를 보며 장모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너 이럴 거면 결혼은 왜 했니? 아내는 바로 쏘아붙였습니다. 엄마는 일 안 해봐서 몰라. 그리고는 피곤하다며 잔소리 그만하라더니 옷을 벗어 의자에 걸쳐두고 욕실로 들어갔어요. 그때 작은 휴대폰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장모님이 그걸 주워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서방, 전화기 여기 떨어졌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았어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내 것도 아니었고요.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여자 이름으로 저장돼 있었지만 대화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었어. 출장 날짜 확정됐어. 이번에도 콜이지?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의 세컨폰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 저는 말없이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장모님은 천천히 문자 내용을 읽었습니다. 입술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때 욕실 문이 열렸어요. 아내는 식탁 위에 휴대폰을 보더니 왜 자기 물건을 만지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날 밤 또 한 번 집이 뒤집혔습니다. 그렇게 말없이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또 출장이라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에는 저와 장모님 둘만 남았어요. 그날은 가게에 다녀왔다가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상은 평소보다 더 차려져 있었어요. 장모님은 이 서방 좋아하는 거 해놨어 라며 입맛 없어도 한술 뜨라고 하셨습니다. 장모님은 밥숟가락 위에 반찬을 얹어 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래도 잘 챙겨 먹어야지. 저는 마지못해 몇 숟갈 더 먹었어요. 잠시 뒤 장모님이 말을 했어요. 내가 자네한테 할 말이 없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반 정도 먹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으로 들어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거실 불이 꺼졌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방 앞에서 소리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장모님이 서 있었어요. 집에서 입던 얇은 옷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풀려 있었습니다.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입고 있던 옷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급히 몸을 일으켰어요. 장모님 왜 그러세요? 장모님은 옷을 줍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며 천천히 다가왔어요. 이서방. 제 앞에 서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심장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빼지 못했습니다. 장모님도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나라도 위로해줘야지. 장모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제 손은 어느새 장모님 허리 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커졌습니다. 호칭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제 앞에 있던 사람은 장모님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였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어요.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땐 혼자였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손끝에 남아있던 감촉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갔을 때 장모님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밥 먹어야지 이서방. 평소와 같은 말투였어요. 하지만 눈을 마주치는 순간 어젯밤이 그대로 살아났어요.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장모님은 제게 장모님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날 밤을 후회하지 못하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오빠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작품에 큰 힘을 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요리 오빠들 정말 감사드려요.